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0월 29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푼돈 도박꾼의 노래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콘클라베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화 감독인 에드워드 버거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전 두 작품이 연타석 홈런인데 이번 작품은 거의 병살타 수준이 아닌가, 평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영화 자체가 감독의 기본 내공은 느껴져요. 하지만 방향성이 뭔가 갈팡질팡한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도박 소재 작품이니까 흥미진진한 도박 승부를 보여주면서 도파민 터트리는 영화이거나 아니면 도박 중독자의 광기와 파멸을 보여주며 바닥까지 파고 들어가는 영화이거나 아니면 좀 가벼운 톤의 풍자적인 블랙 코미디이거나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예상했는데 감독이 에드워드 버거니까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아니었다. 흥미진진한 도박 승부가 나오긴 합니다. 도박 중독자의 광기와 파멸도 나옵니다. 블랙 코미디 느낌은 거의 없긴 하지만 영화가 도무지 웃기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거의 뭐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컬린 파렐과 틸다 스윈튼이 보여주는 캐릭터와 독특한 연기는 블랙 코미디 장르에서 볼 법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해요. 그러니까 도박 소재로 예상되는 세 가지 느낌이 조금씩 들어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방향성 전부 아니다. 특히 후반부 전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말에서 주인공의 운명은 아예 완전히 반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불친절하고 현학적인 느낌의 영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만한 영화는 아니다. 감독과 배우들 이름값이 있어서 한국 넷플릭스 순위도 꽤 높고 월드 페트롤 순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영화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순위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콜린 파렐이 연기한 도일경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인물의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화 중간쯤에 나오긴 하지만 미리 다 말씀드리면 도일경이라는 귀족 신분은 위장이고 거짓말로 꾸며낸 거예요. 심지어 도일이라는 성은 귀족의 성도 아니래요. 이름마저도 엉터리로 지어낸 거죠. 원래는 아일랜드 노동자 계급의 인물로 진짜 이름은 라일리입니다. 무슨 투자회사 같은 데서 일하다가 고객 돈을 횡령해서 챙기고 마카오로 와서 도일경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횡령한 돈이 우리 돈으로 1,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도박으로 크게 불려서 인생 바꿔보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는 시점에 돈은 거의 바닥이 났고 호텔 서비스와 식비 등등 그리고 도박을 위해 돈도 빌리고 해서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 정도 빚까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영화가 시작하고 그래도 어떻게 겨우 찾아낸 푼돈으로 다시 도박을 하지만 그마저도 다 날립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상태로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팔라 첸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다오밍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팔라 첸은 마블 샹치 영화에서 샹치 엄마 역을 연기한 그 배우입니다. 아무튼 이 다오밍이라는 여자는 대부업자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자도 나름 삶이 힘들어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도망을 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이 와서 네가 돈을 빌려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원망도 받고 보통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엄청 냉정해질 것 같은데 다오밍은 거의 뭐 해탈한 상태 그리고 도일경 같은 도박 중독자를 약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오밍의 과거가 언급되는데 다오밍도 도일경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마카오로 왔습니다. 바로 자기 부모님의 돈. 가출하면서 부모님이 모은 돈을 훔쳐나왔고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다오밍은 나중에 돈을 벌어서 훔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도일경이 다오밍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다오밍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오밍이 도일경한테 어떤 숫자를 가르쳐줬는데 그게 다오밍의 금고 번호 같은 거였어요. 거기서 돈을 찾아냅니다. 아마 다오밍의 어머니가 받기를 거부했던 그 돈인 것 같아요. 도일경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마카오로 와서 도박을 하거든요. 도일경이 주로 하는 도박이 바카라인데 제가 뭐 이런 건 전혀 모르지만 영화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카드 두 장을 받아서 숫자 두 개를 더해 더 높으면 이기는 건데 10이 넘어가면 앞자리는 빼버리고 그러니까 9가 제일 높은 숫자인 거죠. 도일경이 도박을 하는데 연속으로 계속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을 땁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관리인이 와서 엄청 황당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뒤에 유령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유령 때문에 계속 9가 나오는 거다. 당신은 카지노 출입 금지다. 그런데 도일경은 모든 빚을 다 갚으려면 한 판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신시아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사설 탐정업체 소속인가 그래요. 고객 돈을 횡령한 도일경을 잡으러 온 거죠. 횡령한 돈 빨리 안 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런 상황이라서 도일경이 카지노
카지노 관리인한테 마지막 한 게임만 더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게임의 상대가 도일경과 비슷한 가짜 귀족이에요. 얘는 무슨 대공저나 그런 신분으로 위장했어요. 아무튼 가짜 귀족 둘이 최종 승부를 벌이고 도일경이 또 구가 나와서 이깁니다. 그래서 횡령한 돈, 다오밍의 돈, 그 밖에 모든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이 생기는데 일단 신시아한테 횡령한 돈을 주고 추가로 신시아 몫으로 돈을 더 주면서 당신도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해요. 그 다음은 다오밍의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다오밍과 관련이 있는 엄청 돈 많은 할머니가 있거든요. 그 할머니가 말하길 다오밍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도일경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오밍은 이미 죽은 이후였던 거고 다오밍의 유령이 도일경을 이기게 해준 거였어요. 이 할머니가 그 돈 갚아야 할 사람도 이제 없는데 나랑 도박이나 하자. 무려 100배 승부를 제안합니다. 다오밍이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모은 큰 돈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푼돈 수준인 거죠. 도일경이 100배를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이 돈은 다오밍의 돈이야 라고 하며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일경이 도박을 할 때 늘 끼는 장갑이 있거든요. 그 장갑을 버리고 떠납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죽은 자들을 기리는 축제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불꽃 터지고 여기저기 불을 막 피우고 있어요. 도일경은 어떤 사찰에 불 피운 곳에 가서 거기에 돈을 다 태워버립니다. 죽은 다오밍에게 돈을 갚는 행위인 거죠. 마지막에 해변가에 도일경이 서 있는데 물에 비친 도일경의 모습이 다오밍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화려한 도심 위로 불꽃이 터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도일경의 뒷모습을 끝으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영화의 내용을 완전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일경은 중증의 도박 중독자인데 마지막에 100배를 벌 수 있는 도박을 포기하고 그 돈을 다 태워서 죽은 다오밍에게 갚았단 말이에요. 도일경이 도박 중독이라는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구원을 얻은 엔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영화의 분위기가 무슨 서부전선 이상 없다 보는 것처럼 너무 무겁고 어둡단 말이에요. 특히 영화의 음악이 내내 그 신경 거슬리게 하는 불협화음 같은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 콘클라베, 그리고 최근에 본 넷플릭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다 같은 음악 감독이에요. 폴커 베르텔만. 되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을 정말 잘 만드는 작곡가입니다. 사실 에드워드 버거 감독이 이 영화는 구원의 엔딩이 맞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런데도 저는 영화 딱 끝나고 한동안 도일경이 저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엔딩 크레딧에 신시아랑 춤추는 장면이 나왔던 거. 도일경이 신시아한테 우리는 같은 처지라고 뭐 그런 말을 계속 했잖아요. 인생 바꿀 기회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 거냐. 결국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탐욕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영국의 계급사회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자체로까지 이어지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도일경이 마지막에 호텔에서 나올 때 호텔 직원한테 꽤 두둑한 돈 뭉치를 팁으로 주거든요. 호텔 직원이 그 돈을 들고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나와요. 저라도 그 돈으로 도박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지옥의 연쇄가 발생하는 느낌의 그런 장면. 저는 이 영화가 약간 공포영화스럽기도 했습니다. 탐욕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면에서 서브스턴스랑 비슷한 결의 영화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음식을 아주 더럽게 먹는 장면. 서브스턴스 비슷한 불쾌한 정서가 내내 지배하는 영화예요. 감독 말로는 후반부가 구원의 엔딩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느낌이 전혀 개운치 않고 그래서 이 영화의 평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방향성이 불명확하고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서브스턴스 비슷한 결로서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커어의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풍경이 계속 나오거든요. 화려한 아름다움 속에 탐욕의 고통이라는 불쾌한 정서를 담아내는 방식이 서브스턴스와 비슷하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죠.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몽환적인 풍경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는 이미 삶이 끝난 자들이 모이는 사후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후세계를 영혼들이 배를 타고 떠도는 그런 광경으로 묘사한 작품들이 많으니까 이 영화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배를 타고 오가는 장면은 연옥과 지옥 사이를 오가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확실히 재미는 그다지 없는 편이고 아쉬운 점들이 많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도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콜린 파렐의 연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화려한 공간이 그리고 도박에서 이기는 승리의 순간들이 다 지옥 같아 보이도록 만든 게 콜린 파렐의 미친 연기거든요. 뭐 알고 있던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실망과 흥미로움을 동시에 느낀 에드워드 버거 감독의 넷플릭스 신작 영화 푼돈 도박꾼의 노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